안녕하세요. 아니야. 안녕하세요. 의지박약돼졌습니다.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해보다가 벼락거지 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요즘 벼락거지란 말 잘 알고 계시나요? 예, 저도 잘 몰랐는데 요즘에 벼락거지란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. 벼락거지가 도대체 뭐예요? 이렇게 물어보면 벼락부자라는 말의 반대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벼락부자라는 말은 뭐죠?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. 갑자기 부자가 된 게 벼락부자겠죠. 그러면 벼락거지는 뭐겠습니까? 갑자기 거지가 된 거예요. 예. 근데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벼락거지, 뭐 사업이 망했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냥 나 혼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가난하게 된 것.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벼락거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왜 이런 이 말들이 나오게 됐을까요?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. 뭐 주식도 완전 불장이라서 막 주가 지수가 3천이 넘었고 또 뭐 있죠? 아파트 가격은 뭐 요즘 보니까 노도강 지역 있죠. 도봉이라든지 강북구, 노원구 이쪽의 아파트들도 뭐 15억이 넘었다, 막 10억이 넘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나는 그냥 성실하게 가만히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한 거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. 이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벼락거지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, 저 같은 경우에도 흔히 있는 뭐,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없고, 뭐, 주식을 합니까? 물어보면, 주식도 하지 않고 있죠. 뭐, 코인 같은 것도 당연히 안 하고. 하다 보니까,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되게 부러운 거예요. 엄청 부럽고. 견디기 힘드냐? 이렇게 물어보면 뭐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?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몇 사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주변에 친한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저쪽 노도강 지역에 아파트도 한 채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뭐만 있냐면 뭐 세종시 아파트도 한 채 있고 하남시에도 아파트가 한 채 있더라고요. 물론 대출을 엄청나게 끌어가지고 다 산 것들인데 그런 걸 보니까 옛날 뭐 세종시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파트 정말 쌌대요. 옛날에 샀을 때만 해도 뭐 한 1억 5천인가 2억인가 그 정도에 사서 전세 놓고 뭐 하니까 뭐 실투자금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아파트가 벌써 10억이 간다고 합니다. 앉은 자리에서 거의 투자금 은 이미 다 회수가 된 거고 전세비가 올랐죠.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다 투자가 돼버렸고 하남 같은 지역에서도 분양가가 뭐 얼마라고 하던데요. 뭐 4억인가 이 정도 됐었는데 뭐 지금 아파트들이 10억 가니까 두 쪽에서만 거의 투자한 거 없이 뭐 차액이 한 7, 8억씩 남았으니까 한 15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물어봤죠. 야, 너같이 3주택자면은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겠다.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이게 자기는 한 채는 이렇게 순서를 두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한 채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없이 1가구 2주택이지만 한시적 1가구 2주택인 걸로 해서 이걸 팔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세금이 한 채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? 다른 사람 명의로 샀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되는 거죠. 앉은 자리에서 몇 년도 되지 않았는데 한 15억 정도 벌어버린 거죠. 뭐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 오른 거는 뭐 차차하고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20억 정도를 그냥 번 거예요. 물론 어느 정도의 자본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반인이 20억 정도를 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알고 있겠죠. 도시 근로자 평균 급여가 연봉이 한 2,500 정도 된다고 해요. 물론 이거보다 많은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우리 근로자가 한 2,400만 명인가 그 정도 되는데 평균이 한 2,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, 연봉이.
그러니까 월 200만 원 이하에 버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는 얘기죠. 그 이상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엄청 많은 거죠. 연봉 1억 넘는 사람이 보통 한 70만 명 정도로 되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돈을 잘 버는 사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 이런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적절한 불법 행위는 아닌 거죠. 아닌 거죠. 그냥 법을 잘 이용해서 20억 정도 벌었다는 걸 봤을 때 일반 개인이 열심히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벌어들이게 된 거예요.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부럽죠.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이것만 투자한 게 아니야. 또 뭘 투자했냐 물어봤더니 미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다 그래요. 미국 주식도 많이 사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봤다 그럽니다. 그래서 진짜 대단한 거예요. 근데 이 친구 급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좀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약간 분산 투자 같은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번 이 코로나 이 딱 시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해로부터 그 급속도로 이제 거의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게 된 거죠. 뭐 이 친구만 있겠습니까? 뭐 다른 친구도 얘기 있습니다.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한 친구는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 하나하고 하남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. 네, 하남은 예전에 샀던 거고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는 이제 최근은 아니죠. 보니까 한 3년쯤 된 것 같네. 2년쯤 된 것 같아요. 그런데, 하남에서 옛날 분양받을 때 3억 원 미만으로 분양을 받았대요. 근데, 최근에 이제 한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,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은 지금 팔아야 돼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팔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얼마 팔았냐? 그랬더니 한 10억 얼마쯤에 팔았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, 와, 대단하다. 팔고, 이제 고덕동의 아파트를 또 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얘는 세 군데에서 다 먹었어. 하남에서 한 7억 정도 먹고, 그 다음에 성북구가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이는데, 딱 거기예요, 거기. 보니까 이 친구도 또 아파트에서 먹고, 또 고덕동에서 산 아파트 가격도 한 3억 정도 올라가지고, 대략 저기도 한 7억, 여기도 한 4억, 그 다음에 본이삼 아파트 한 3억 하니까 대충 얼마예요? 얘도 한 14억 정도 본 거죠. 얘는 이제 특별하게 투자, 뭐 주식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는데, 그냥 아파트 사고 점프한 걸로 이게 돈을 벌게 된 거죠. 와, 진짜 부럽지 않습니까? 20억. 놀라운 사실은 얘네들이 엄청난 돈을 많이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, 저희랑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, 좀 투자 시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대출을 이빠이 받아가지고 또 있었죠. 한 명 정도만 더 얘기해 볼까요? 또 이 친구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 재개발을 이 친구도 성북구에 있는데 재개발을 아파트가 딱지가 두 개 있었어요. 근데 한 딱지는 2년 전에 이미 이제 재개발이 완성이 돼가지고 분양을 했었는데 요게 또 대박이야. 분양가가 한 5억 정도 했었습니다. 그때 뭐 말이 많았죠. 우리 맨날 옛날에 얘기할 때, 야, 이거 그 아파트가 5억 하는 게 말이 되냐? 막 이랬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의 전세가 6억이야. 싼 게 6억이래요. 뭐 7억도 막 모르고. 거래가는 만 10억에서 11억 사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됐고,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아직 짓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, 이 아파트에도 딱지가 있어가지고, 이 딱지 가지고, 그래서 이 딱지 얼마 주고 샀냐? 그랬더니, 그때 뭐 자기 한 4억 정도 다 해가지고 들어간 것 같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아파트 가격이 내년 동가가 입주인데, 한 11억 정도 한다는 겁니다. 근데 이 친구도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재개발 해가지고 한 10몇억 정도 벌게 됐죠. 제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
저는 아파트도 한 채 없기 때문에 아파트 상승에 대한 거 같은 거 전혀 돈도 없고, 예, 돈을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 같은 것도 없고 뭐 그랬었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버는 걸 보니까, 친구도 아니야, 다 동생들인데 뭐라 그럴까, 진짜 너무 부럽다. 예? 그쵸? 소위 말해서 저 같은 사람은 300충이라고 요즘 그러죠. 월급 300. 예. 뭐 300만 원이 월급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? 뭐 많이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죠.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보다야 많지만, 또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루 일당 10만 원 월급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잖아, 않습니까? 내가 열심히 1년간 300씩 모아가지고, 예? 매달마다 100원도 안 쓰고, 모을 수도 없겠지만 100원도 안 쓰고 모아서 1년이면 3,600만 원인데, 그렇게 10년을 모으면은 3억 6천만 원이고, 10억을 모으려고 그러면 30년이 걸린다는 거죠. 예. 제 나이가 40대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모으면 70살까지 모으면 10억을 모을 수 있겠죠. 놀라운 사실은 저도 먹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다시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지금부터 열심히 월급을 모아가지고 은퇴 전까지 3억 원 정도 모으면 거의 기적이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거나 그런 눈을 뜬 친구들, 또 시대를 잘 탄 친구들을 보면 무슨 심리적인 생각이 드냐면, 나만 가난해졌구나. 정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허탈감이라든지 괴로움, 슬픔이 상당히 스트레스로 작용해요.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야, 이 바보 같은 인간아.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이고 네 인생은 네 인생 아니야? 맞습니다. 맞긴 맞죠.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, 나는 왜 못했을까?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쓰린데, 이렇게 뭐 다시 기회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,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와도 아마 놓칠 거예요.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뭐 돈도 없고 뭐 버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. 오늘은 이야기해봤어요. 벼락거지에 대한 이야기. 벼락거지 용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? 진짜 그지된 느낌이에요. 완전히. 와. 코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? 코인 한 사람들 1,000만 원에서 뭐 한 4천, 좀 몇백만 원까지 갔죠. 오늘 좀 조정이 있었는데, 코인 하시나 봐요? 남이 부러워서 보기만 하는 거죠. 여러분, 벼락거지가 됐습니다. 대저씨. 대저씨 굉장히, 대저서가 아니라 대저씨입니다. 돼지 아저씨의 줄임말이죠. 의지박약 돼지 아저씨 첫 번째 영상 벼락거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벼락거지 되신 분들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. 우리 함께 벼락거지 됐으니까.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